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열과 고체온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둘 다 체온이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36.5도씨를 정상이라고 하면은 38도 이렇게 이제 오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감기 걸리거나 독감에 걸리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체온이 오르는 거는 대부분 다 이 발열입니다. 발열. 예. 근데 이제 고체온증이라는 건 뭐냐? 요거는 이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운 데서 엄청 열심히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열사병 걸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이제 고체온증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일단 발열은요. 발열, 영어로 이제 fever라고 하는데요. 얘는 우리 몸에 어떤 파이로젠, 그러니까 열을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이 있는 거예요. 발열 물질이라고 하죠. 물질. 주로 이제 이 발열 물질은 염증 물질이 다 발열 물질이 됩니다. 예. 그럼 우리 몸에 염증이 왜 생기죠? 예, 무슨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렴에 걸리거나 아니면 폐렴 아니더라도 급성 기관지염만 걸려도 열이 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런 감염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열을 내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물질이 있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몸에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어요. 시상하부. 이게 이제 뇌의 이제 아래쪽에 있는 어떤 부분인데요. 이 시상하부에는 뭐가 있냐면 온도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다 이렇게 온도 조절 장치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딱 맞춰 놓습니다. 근데 이 발열 물질은요, 이 온도 조절 장치의 어떤 셋 포인트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에서 좀 너무 춥다 싶으면은 온도 조절 장치 온도를 좀 높게 유지하면은 조금 괜찮아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올립니다. 그런 개념이 이제 발열입니다. 예. 한번 이게 이제 올라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셋 포인트가 상승하는 경우, 셋 포인트가 발열 물질에 의해서 상승하는 경우는 첫 번째, 바소모토 뉴런이 활성화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바소모토라는 거는 우리 몸의 혈관의 어떤 긴장도를 조절하는 그런 뉴런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은 혈관이 주로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멋있게 바소 콘스트릭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다른 강의에서 이제 이런 용어를 설명한 적이 있어서 더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바소가 혈관이고 콘스트릭션이 이제 수축입니다. 그래서 바소 콘스트릭션을 시킵니다. 주로 이제 어디 쪽을 바소 콘스트릭션을 시키느냐 하면 피부 쪽이에요. 피부 또는 이제 주변부. 우리 몸에 이제 중심부에서 좀 먼 곳, 그런 곳에 이제 혈관을 수축을 해서 피부나 이런 주변부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혈관이 수축하니까 피가 잘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열이 피부로 잘 전달이 안 되겠죠? 예, 그러면서 우리 몸의 중심부 쪽으로 이제 혈액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부 쪽으로 피가 쏠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중심부 쪽의 체온은 조금 올라가겠죠, 이렇게. 예. 대신에 이제 그 주변부 쪽으로는 피가 잘 안 가고 추워지니까 사람은 이제 추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추위를 느낀다. 예. 그래서 중심부 쪽에 이 체온이 올라가니까 한 요런 상태가 되면은 보통은 열이 날 때 체온이 한 1도에서 2도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근육의 어떤 작용이 있는데요. 근육이 이렇게 쉬버링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덜덜 떨리는 겁니다. 덜덜 떨리는 것. 이렇게 근육이 덜덜 떨리잖아요. 우리가 열날 때. 그렇게 되는 거는 뭘 하기 위한 거냐면은 열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열 생성을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세트 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온도 조절 장치가 딱 높게 이렇게 맞춰놨으니까 이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바소모토 뉴런이 활성화돼서 주변부 쪽, 피부 쪽에 혈관 수축을 하는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근육에서 열을 조금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덜덜 떨리는 그런 작용도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간의 작용이에요. 간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열을 생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뭔가 옷을 좀 더 껴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불을 덮고 입는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래도 열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온도 조절 장치 세트 포인트 올라간 셋 포인트를 잘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열 손실을 줄이고 열 생성을 늘리는 열 손실을 억제하고 열 생성을 늘리는 이런 작업이 계속 반복이 돼서 요 세트 포인트가 맞춰지면 딱 이게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세트 포인트가 하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트 포인트가 하강한다라는 거는 여기다가 쓸게요. 세트 포인트 하강. 이건 이제 왜 나타나냐면 이 염증 물질 없어진 거죠. 이 파이로젠이. 그건 이제 염증이 다 해결이 됐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해결은 안 됐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해열제 같은 걸 먹어가지고 완화시켜 놓은 상태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는 반대의 작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긴장도 여기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이완이 돼서 피부 쪽에 이제 혈관이 늘어나서 땀이 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열 손실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런 작용이 이제 쭉 이어지면 이제 또 이 세트 포인트가 낮아져 있으니까 그 낮아진 세트 포인트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열이 나는 거고요. 피버고요. 고체온증은 무엇이냐? 고체온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고체온증. 이건 이제 영어로도 하이퍼서미아라고 해요. 그냥 이제 체온이 올라간 상태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염증 물질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이 온도, 그러니까 염증 물질이 있어야 이제 온도 조절 장치 세트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체온증은 그 온도 조절 장치의 어떤 이 시상하부에 있는 온도 조절 장치의 그 세트 포인트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온도는 계속 이 36도 5부로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열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열이 들어오니까 맞추려고는 하는데 이 내보낼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계속 뭐 더운 데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죠. 더우면은 열을 내보낼 수가 없는데 운동을 하니까 내부에서 열은 많이 생성되고 그냥 온도 조절 장치는 이 정도인데 계속 이렇게 생성은 많고 손실은 적어서 세트 포인트는 일정하지만 계속 몸의 체온은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훨씬 치명적이고요. 이거는 이제 해열제 같은 거 먹어도 잘 안 들어요. 왜 해열제 작용 원리가 이제 이 파이로젠, 즉 염증, 이 발열 물질을 억제하는 그런 기전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런 발열 물질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열 많이 들어오고 혹은 내부에서 많이 생성되고 열은 손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듣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어떻게 검사해서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열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혹은 뭐 체온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혹시 복용한 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서 혹시 발열이 아니라 이 고체온증은 아닌지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발열과 고체온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